자, JYP 들여다봅니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 솔직히 제가 요즘 친구들, 요즘 아이돌까지 다 알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이 주가를 보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놓고 봐야 되고, 아이돌 쪽의 동향, 뭐 업계 동향 다 놓고 봐야 되는데, 주력주로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린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급 논리라는 부분을 자꾸 어 혼동하시는 경우 있어요. 뭐 혼동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분석이 볼린저 밴드가 기술적 분석이다. 당연하죠. 근데 볼린저 밴드를 보는 이유가 뭐야?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거는 철저하게 수급 논리죠. 누군가가 매수를 해줌으로써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오늘 아침에 당장에 보도자료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야 이거 큰일인데 삼성전자 어떻게 하지?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 때문에 주가는 들어 올렸지만은 야 결국은 외국인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다 사서 들어 올렸다. 그런 거 아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런 이야기를 쓰는 분도 사실상은 주식을 잘 모르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 보잖아요. 순매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제 개인이 320만 주 샀어요. 그럼 60억 주짜리에 300만 주면은 1%가 6천만 주거든요. 0.1도 안 돼. 그죠? 0.05 이 정도입니다. 뭐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한데 외국인이 매도했다 290만 주나 뜨뜻미지근하다. 자 보시면은 매도가 1,500만 주고요. 매수가 1,200만 주예요. 손바뀜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매도가 1,500만 주에 매수가 1,200만 주다. 근데 매수한 1,200만 주는 위의 가격, 갭상승 이후에 윗가격에서 매수를 한 거고 매도한 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도한 쪽도 위에서 이제 그 밑으로 막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서 매도를 한 거고 매수한 쪽도 위에서 매수를 한 거고 절대 어제 갭상승의 강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 순매수로만 놓고 보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이나 기관의 관여도 그러니까 개인이 어제 매수의 기준에서 2천만 주잖아요. 40%뿐이 안 돼요. 일반적인 종목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HLB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제 800만 주 거래 650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수가 아닌 개인들이 흥분해서 그 재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제 같은 날에도 꼬리 달리면 전량 매도합니다. 뭐 방송화면 자체가 마찬가지죠. 방송화면 자체가 어제 루닛은 그 유지 설정을 했는데 결국 오늘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 기준에서 매도로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포착되고 어제 기준에서의 매도. 루닛은 어제 포착되고 15일 날 금요일 날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의 유지. 근데 루닛은 이제 오늘 매도의 신호가 나온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루닛 매도 탈퇴 딱 신호가 나오죠. 탈퇴 신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무너져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굳이 응? 굳이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의 기준이 아니라 요거 이제 그 낮장 파일로 해서 올려드릴 건데 HLB 같은 경우 그냥 매도로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탈퇴 기준에 수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수급의 개념이 루니처럼 아예 대놓고 순매수 기준에서 2,900만 주, 3천만 주가 채 안 되는 종목에 2.5% 이상이 들어오든가 기간이 아예 때려 샀어. 외국인은 팔았다 할지라도 개인들은 1% 조금 더 팔렸지만은 기간이 일단 속단편으로 때려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 변동성 매매를 가지고 가는 쪽이.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순매수가 없어요. 순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거래 비중의 점유율이 매수 기준에서 거래 기준의 점유율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 기준의 점유율이 정확히 60% 정도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15% 정도면은
15% 이상이 돼요. 그 정도면 안 되고 15% 이상이면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제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의 관여도는 140만 주 정도. 응? 그러니까 20%가 채 안 돼. 15%좀 넘고. 그러니까 뭐 10조가 넘는 종목 개인들만 흥분해서 들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순매수로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뭐 57,500원 넘기면 매수 신호 낸다 했는데 좀 눌려져 있어요. 공포감 가질 거 있어? 난 단타 치러 들어갔어요. 금요일 날 들어갔으니까 뭐 지금 기준에서는 차분하게. 하나 시스템도 그냥 주가 밀린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 선호 창고도 보고, 그리고 나서도 흐름도 보고. 얘도 보시면 메이저들 쪽에 관여도가 1,600만 주씩 이렇게 터져 있을 때 얼마씩 터져요? 500만 주죠. 30%씩. 순매수가 아닌 매수와 매도의 기준에 관여를 어느 정도 비율로 했느냐. 15%만 넘으면은 관여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30%씩. 그러면 신뢰성이 굉장히 쌓이죠. 그러면서 순매수까지 들어와 주면 땡큐하다는 거예요. 자, JYP 다시 봅니다. JYP 같은 경우는 3,550만 주예요. 주식수를 잘 봐야 돼 우리가. 주식수를 모르면 안 돼. 주식수를 알아야 시가총액도 알고, 시가총액에서 이제 또 수급이 6만 주, 액에 6만 주야. HLB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7만 주 매도잖아요. 와, 너무 많이 팔았는데 그게 아니지. 1억 3천만 주짜리 0.1%. 지금 JYP 같은 경우는 0.2%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리고 얘도 유통 물량이 작지는 않아요. 대주주가 22.72, 외국인이 17.34.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슈팅은 좀 잘 나오는 편이 되죠. 슈팅이 잘 나온다는 거는 사실상 그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또 대형주들 기준에서처럼 정상적인 대주 지분이 많은 경우에는 비이성적으로 주가를 들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들어올렸을 때 대주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 그건 감당 안 되죠. 근데 이제 JYP나 이런 쪽은 대주주 물량이 나올 이유도 없고 그들하고 담합할 이유도 없고 이 시범에서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야 유통 물량이 많은데 움직이겠어 하는데 거래대금 터지고 슈팅이 나오면 개인들 물량은 잘 안 나와요. 못 견디는 이제 뭐 물량들은 나오더라도 잘 안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기준에 욕심 같아서는 거래대금 최상위 한 5위 안으로 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좀 더 강도 있게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근데 개장 초에 매수인 냈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쉽게도 거래가 수반돼 있다가 지금 둔화돼서 한 6위 정도 거래가 둔화돼서.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가총액이 12조 13조 하잖아요. 얘는 이제 2조짜리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7, 8위에 놓여져 있어요. 8위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종목을 잘 매매를 안 하는데 잘 매매 안 하잖아요. 거래대금이 좀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래대금에 대한 불편함이 일부 있을 때.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28,000원 공방일 때 하나 시스템을 일부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야 좀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8,000원 기준과 JYP의 63,000원 기준을 좀 설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타방의 기준이에요. 전체 방에서는 뭐 돈이 없어서 쟤를 팔고 얘를 산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 이제 뭐 일정 범위에 뭐 현금이 있을 수 있고 뭐 현금이 없으시면은 주력에서 일부를 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종목을 특정적으로 정리해서 움직이는 거는 진짜 압축할 만한 기준이 잡힐 때. 그러니까 특정 종목이 좀 쉬어가야겠다.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마지노선이 훼손됐다. 뭐 이럴 때 기준인 거.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면 메타방도 이제 접속을 다 해 계시고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을 내드리는 거는 JYP 쪽으로 이제 옮겨서 얘가 슈팅이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또 슈팅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변동성 매매에서 얘를 지금 꼭 집어서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하죠. 하나 시스템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급 요인이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1억 8,800만 주짜리라서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 JYP가
최소 프로그램이 10만 주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혹은 국내 기관 투자자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외국계가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은. 삼성전자는 상관이 없는데 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하의 종목들 뭐 20조 미만의 종목들 이런 종목은 뭐 20조면은 시가총액 11위부터 20조여야 20위 안에 들어오겠다. 그죠? 그래서 20조까지도 프로그램 기준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사실상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입니다. 국내 기관 투자자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이렇게 막 거래 터트리면서 슈팅을 주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려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그게 매매 방식이니까 그래서 극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 쪽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1월 15일도 아마 11월 15일이나 11월 4일 같은 경우가 JYP가 아마 프로그램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데 100%는 아니에요. 11월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 날 15일 같은 경우 15일 같은 경우 오히려 매도네. 아유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15일 같은 경우에 19만 3천 주 그 다음에 37만 8천 주는 11월 4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요날 같은 경우 이렇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날은 이제 막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 매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매매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외국계든 기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창구가 아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냥 시스템 매매를 논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요게 이제 집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급은 좋은 거죠. 그래도 시가총액 2조를 넘기는 2조 2천억짜리 종목에 들어올려지는 6% 7% 들어올려졌는데 이걸 누가 사는 거니라고 했을 때 외국계 그다음에 기관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1% 단위로 매수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애매모호하게 움직임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기준이 개장초 오르면 고점 62,200원 넘기면 들어가자. 그게 1차. 그다음에 좀 이제 62,000원에 1차를 드렸어요. 거래가 없으니까 눌릴 때. 그리고 2차 부분이 6만 원 대비 1% 62,700원. 그리고 지금 이제 62,700원 대비 1%면 63,300원이면은 충분하게 뭐 눌림목 이용해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메타방이 들어가기에는 메타방이 살 수 있을 만큼 매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하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뭐 유료 가입하신 분들 기준에 설정 범위하고 차이가 아니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 때 보면은 거래도 터져 있고 충분하게 매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호가에 우리나라 지금 거래대금 8위에 놓여져 있다는 이런 종목이 내가 원하는 호가에 거래가 따박따박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호가에 거래가 지금 따박따박 돼요. 63,300원에 사고 싶은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전체 5% 이내 비중에서 좀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아이 뭐 5%야, 야 나 그냥 좀 더 들어갈래. 그래가지고 한 뭐 만 주를 넣어버렸어. 만 주요? 위에도 몇만 주씩 걸렸는데 왜 매수 만 주는 못해? 응? 그렇게 걸어버릴 수도 있어. 그럼 매매 어떻게 할 거야? 응? 물론 그렇게 들어오면은 두들겨 맞아요. 위에 떨어지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왕이면 거래 대금이 지금 터져 있으니까 들여다보는데 이왕이면은 좀 더 편안하게 매매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매매를 못하면 되는. 평상시에는 거래가 20만 주, 없을 때 14만 주야. 14만 주 거래해서 이걸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고. 물론 대형주라서 14만 주 거래량에 있을 때에도 내 물량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1, 2% 내에 정리가 돼요. 또 물량을 사겠다 그러면 1, 2% 내에 매수가 됩니다. 근데 단체가 우리가 전부 움직여서 들어가서 매수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전에 63,300원 공방이 몇 번 있었지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됐겠냐 이거야. 내가 살라고 다 줘? 내가 살라고 매수 넣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과 될 수 없는 종목. 그러니까 조금 이따 이제 뭐
DS 단석에 대해서 새로 가입하신 우리 VVIP 회원님이 갖고 계신다 하니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누가 그냥 툭 치고 들어올리면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JYP는 설명드리는 동안에 63,300원의 체결이 일단은 됐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계속 쏠 겁니다. 매수에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JYP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다음 루닛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도 예를 들면 지금 편입할 수 있어요. 루닛은. 왜? 오늘 그 저점 부분을 손절 범위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도 단계별로 63,300원을 매수 냈잖아요. 64,000원에 매도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를 수반하고 계속 움직일 거라고.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 64,000원에 편입 설정을 잡니다. 그럼 거래 수반은 어떤 거냐 질문을 주셔야 돼요.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250만 주보다 최소 거래가 수반돼야 되겠죠. 그럼 장 마감 이후에 250만 주가 수반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내부 이제 직원분들도 연구원분도 마찬가지고 고객분들께서 처음에 나 문자방 갈래요, 응? 또 VIP 방 갈래요 하시는 분들 꼭 자산 확인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방과 뭐 VVIP 방과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설명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뭐 VVIP 방이니까 VVIP 방이지. 지금은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접속을 듣고 설명을 듣고 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수급이 조금 뭐 개인선호 창구에서 매도도 있고 프로그램 매수도 있지만 손바뀜도 있다라고 치지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요 64,000원이 체결이 되면은 이게 뚫리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 문자반에는 지금 매수현이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어떻게 나갔냐면은 62,000원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차별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을 잡아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자 나간 게 62,700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VVIP 방이나 VIP 방은 62,000원부터 미리 설명을 듣고 62,200원이 넘겨지면은 62,000원 정도 눌릴 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62,700원에 매수임 받으신 분들은 벌써 이미 변동률이 5%에 달하고 5%가 넘고 그러다 보면 망설이게 되죠. 망설이다 보면 또 63,000원대 넘기고 또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는 문자를 안 나가요. 문자반은 그냥 한 번 62,700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또 내보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엉켜 있어요. 엉켜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방 문자가 있고 문자반 문자가 있고 VIP반 문자가 있고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차별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거 보고 64,000원 뭐 수급 체결되는 건 좋은데 어디서 샀는지 프로그램에서 샀는지 개인선호 창구 매도의 기준에서 샀는지 루닛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처럼 보여졌지만 기간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키임 창구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치가 100% 맞지는 않아요. 7% 움직일 때 달랑 46,000주만 매수 들어왔다고 얘가 슈팅이 나왔을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까지 보는 겁니다. 거래량까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64,000원 뭐 그 라인에서 수급까지 겸비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확인된다면 그럼 거기서 이제 편입 설정을 잡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거래량 기준에 300만 주 그러니까 250만 주는 넘겨줘야 지금 뭐 사상 최대치 고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슈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근데 앞전 거래들을 넘기는데 이걸 우리가 돌파갭이라고 부릅니다. 일봉상에서.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갭으로 넘길 때 주봉으로 따지면 7만 원을 갭으로 넘기면 얘는 슈팅이 계속 굉장히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급은 월등히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뭐 대부분의 주식은 수급 논리입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리고 단순 논리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횡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정 범위의 고점의 돌파,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슈팅, 그리고 그 슈팅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금 바닥에서 수급인데 이건 가격 반발력의 수급이냐, 공매도 대차 상환의 수급이냐, 아니면 추세 추이의 변화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월봉 기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방송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설명 들으셨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요 차트를 보면은 뭐 이게 뭐지? 응? 이 뭐 월봉 차트 나도 HTS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라도 장중이니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들으신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다 약간 횡설수설하는 거는 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하나 시스템도 이제 계속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28,000원 공방 나오다 또 눌리면서 하나 시스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들어오는구나, 막 이런 내용부터.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 하락 장악형부터 뜨고 나서 엔터주들 또 무너져 내리고, 요 수급 범위는 이제 보셨으니까, 월봉에서 보셨으니까 빼버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신호로 돼 있는데, 하락 장악형 뜨고 나서 바로 그냥 기초 교육만 잘 받으면 되는데, 그죠? 요거 뜨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뭐 10만 원 이탈될 때 정리됐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 하신 경우에 끝도 없어요. 패턴상으로 돌려질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였을까요? 딱 한 군데 요 정도에 나오는데 거래 수반하고 돌렸으니까. 근데 그 연속성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시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한번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고, 요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4대 천원 캔들 패턴으로 나 이거 끝내줘, 돌려줄 수 있어 하는 쪽이 요 정도 억지를 부린다면 망치 기준으로. 근데 얘도 결국은 훼손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된 슈팅 범위가 나온 거죠. 상승 장악 확인형에 얼마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 자랑 넘길 때 살 수 있어. 근데 윤정도 너는 교육만 해놓고 왜 못 샀니? 유료 회원님들은 왜 이걸 못 샀니? 여기서 거래가 초대량으로 이제 터져줬어야 되는데, 거래가 이제 아마 터졌을 거예요. 11월 달부터 터져서 이제 검색에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뭐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의 슈팅 범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래까지는 아니었을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기준의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거래 대금을 다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가 이렇게 돌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흔히 보는 이제 MACD 오실레이터 요 기준이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 지표인데, 우리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는 이유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이제 MACD 오실레이터 만든 금융공학도보다 나중에 후대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ACD 오실레이터나 소나 모멘텀 차트도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저 수치를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치를 얼마에 넣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할 때는 이야기를 들으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차트를 입혀놓을게요. 하락장악금 캔들, 아주 기초적인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보조지표 정도. 이동평균선은 기울기가 중요하니까 캔들은 뭐 딱 정형화된 모양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지금의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 그 정도로만 놓고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끝납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 이런 걸 다 굳이 배우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응용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촘촘히 보고 싶다의 기준인데, 제가 볼 땐 요 정도만 돼도 돼. 그래서 요 기준에 돌파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 7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잖아요. 근데 요 기준에서 요 라인, 요 라인. 그러니까 갭에 대한 설정 범위가 이렇게 돼요. 요 기준에서 한 방에 떠올리고 들어올리고, 요 라인에서 한 방에 들어올렸잖아요. 들어올리고 요 앞부분의 고점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죠? 종가상으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갭이 남아 있잖아. 그 다음에 오늘도 갭 상승이 나온 거죠. 사실상은 여기가 종가예요. 여기 종가 대비해서 갭이 저렇게 크게 나온 겁니다. 작잖아요. 우리 종목이 갭 상승으로 샹해서 올라온다면 삼성전자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 없이 움직이는 건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장학형, 장학확인형 요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들 보면 이렇게 하고 냅뒀더니 이만큼 갔습니다. 보셨죠? 장학확인형 떠서 대박이죠. 아니 거래가 없는데 무슨 장학확인형이고 신뢰가 있어. 만에 하나 본다면 요 정도인데 요것도 우리 위치는 안 맞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의 5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신뢰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나마도 요 정도 터지면 볼까? 우리는 요 정도가 터졌어도 잘 안 봤단 말이죠. 요 정도 터질 때 갭상승 나오고 음봉이라 이 거래가 터졌는데도 안 본 거야. 근데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가 계속 우상향으로. 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춤거리지 않고. 주춤거리는 순간 하락을 해서가 아니라 상향 각도가 주춤거리는 순간 매도의 신호로 나와. 근데 왜 매도를 안 하냐 여기서. 영선 위에 있고 꺾임이 나오고 크로스가 나올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영선 밑으로 내려가든 또 데드가 나오든 꺾이든 요게 이제 하락 신호인데 세 가지의 기준에 한 가지 유지되고 수급이 유지되고 거래가 유지됐다. 그럼 나는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동평균선의 기준. 캔들 패턴의 기준에서는 매도 신호가 없어. 이동 신호의 기준, 이동평균의 기준 매수 신호가 나와. 거기다 거래가 터져 있는. 평상시보다 거래 터져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떠 있죠. 여기 상승장악형 떠 있잖아. 어떤 식으로? 얘처럼 거래가 없나요? 거래가 터져 있잖아. 터진 거래의 기준은 뭐예요? 최소 범위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변동성을 위해서는.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거래대금 터진 거. 두 번째는요. 추이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5거래일, 20거래일 평균치 있잖아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5개의 캔들, 20개의 캔들의 평균치를 넘겨주고 양봉해야 된다. 근데 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응? 그 한국경제TV 김준영이 지들끼리도 걔를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 이유가 걔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윤 대표님 오셔갖고 쟤 좀 까주세요. 담당자 본부장급한테. 왜? 왜? 괜히 싫은가 매출 잘 내니까. 그러니까 윤정두가 뭐라 하는 거는 그 젊은 애가 어린 애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되는데 한 달에 몇 억을 찍어요. 그리고 연간 단위로 2, 30억을 찍어 매출을. 한경은 절대 한 명을 안 몰아주거든. 분산시키거든 매출을. 응? 근데 프로그램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프로그램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기타 법인의 매매라는 거예요. 기타 법인은 기관 투자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들어오면 자기 계정을 쓰면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삼성전자는 금융업체가 아니잖아. 금융 라이센스를 득한 운영사라든가 이런 쪽이 기관 투자자인데 거기에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자기들의 자산을 운영할 때 운영 자격 있는 친구들이 운영하죠. 그 부서가 따로 있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로 잡힙니다. 근데 프로그램 자체를 기타 법인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 기타 법인에 그러니까 지도 모르는데 거짓말하는데 듣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나니까 알려줘. 프로그램 매매는 뭐냐면 기타 법인이야. 기타 법인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스켓 매매 있죠. 위탁도 아니고 신탁 매매를 한다. 그러면서 그게 보험이 수십조에는 돈이 있잖아요. 그 보험의 수십조. 보험이 자기 자금 움직이는 게 어떻게 수십조 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이 매매하는 게 기타 법인이니까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정신 나간 애한테 뭘 배우겠어. 그러면서의 결론은 어떻게? 그러면서의 결론은 분봉상 10분봉의 거래가 막 20배씩 막 터지는 10배씩 터지는 종목을 보면 된다. 분봉상 거래가 10배 터져 있으면 벌써 주가는 슈팅이 나와 있죠. 슈팅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뭐해. 근데 수식을 넣으면 슈팅 나와 있는 종목만 나오겠지. 보셨죠 대박이죠. 그러니까 교육 받으세요. 교육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그냥 환불을 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달라 그래. 그죠? 그렇게 해서 부당이득 취하는 게 연간 단위 2, 30억이야. 그런 걸 국정감사에서 까야 돼요. 응? 농담이 아니라 그런 제보를 해달라고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와. 근데 귀찮아서 안 해. 귀찮잖아. KBS나 공중파에서는 연락 안 올 것 같아요. 좀 덩치 있는 거 하나만 까게 해주세요. 와우에서 문제되는 거 하나 까게 해주세요. 도덕적이어서 안 까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까는. 그거 해주면 뭐 할 거? 나한테 돈 줘?
근데 너무 한다는 거지.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뭐 작가가 있어, PD가 있어, 아니면 담당자가 있어. 그래서 개인들이 손실이 나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 활동을 하는 거지. 새로운 물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최소 이제 오늘 이 말을 들었으니까 윤정도는 야 진짜 싸가지 없네, 겸손하지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야 윤정도한테 그거 하나 배운 것만 해도 회비 뽑았네. 그런 애들한테 두 번 다시 안 당하겠네. 90% 이상이 다 그래. 이 바닥에 90%, 95% 유료 전문가에. 지들도 모르면서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HLB 개파락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뭐 루니처럼 갭상승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왜 올라요 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수급 논리의 기준을 잡아드리면 되는데 왜 펀더멘탈리티 받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보도자료 보고 해석을 해주니까 문제라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명확하잖아요. 펀더멘탈적으로 JYP가 지금 저평가입니까? 저평가는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 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성장한다라는 쪽의 베팅을 메이저가 베팅을 해주다 보니, 그럼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니까 좀 제한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럼 수급 논리로 보겠다. 64,000원에 1% 다니니까 매수에 내도 될 텐데 안 내는 이유가 매도 잔량이 월등히 안 써 있어요. 월등히 쌓여 있고 그것을 쭉 뽑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수급이 지금 프로그램 쪽이 말씀드렸잖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한 6, 7만 주 들어오더니 더 이상 위로 안 사.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얘를 추이 추세로 가자니 이쁜 종목이 한두 개야.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제 돌려줬는데 한두 종목이 이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HLB나 루니처럼 변동성을 원하는데 그렇게 변동성이 나오기에는 거래가 사실은 거래대금 뭐 8일이라고 하지만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금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마지막 매수자인이 63,3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는데 변동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정리. 응? 그리고 나는 그냥 추이 추세로 가볼래. 아까 보니까 일주 월봉 기준에 월봉도 나쁘지 않아요. 거래 수반되고의 흐름이고 바닥인 거고 주봉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이제 막 뭐 코딱지만큼 아니 보이잖아. 이게 코딱지뿐이 더 돼. 더 들어온다는 거 확정할 수 있어요? 얘가요 끝내주고요. 얘가 어쩌고요. 누가 어쩌고요. 제가 어쩌고요. 아티스트 누가 지금 아니 그게 뭐 갑자기 한 방에 다 되는 일이야? 어?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부분 뭐 맹신하고 뭐 차티스트 뭐 아유 차티스트가 확 그냥 옆에 있으면 깨물어 버릴까 보다. 명확하게 갭이 나왔으면 갭에 대한 해석 힘이 얼마나 세겠어.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 한 어제처럼 5%씩 막 떠서 시작해봐. 안 행복해? 근데 그 5%가 뜨려면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강도, 매수 강도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불기둥 AI 쪽에 그 수익률 좀 캡처 좀 해주세요. BHI가 지금 6%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막 쳐다봐야 되니까요. 상승률, 수익률 캡처 좀 해주시고 BHI. 그리고 얘도 수급은 이제 정체돼 있지만 보여지는 수급만이 아니니까 또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래서 얘는 촘촘하니까 이제 하나씩 그려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범위가 뭐냐면 중립적인 범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로 해석이 돼요?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잉태 확인형에 확인을 주는 쪽에 거래가 지금 수반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거래가 수반됐느냐는 OMA, 20MA 거래라도 넘겨야 되고 자체 거래. 두 번째 기준은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거래대금 8위로 형성이 돼 있는 거는 장중의 기준에서 이 정도 가지고 8위인 거지. 얘는 오늘 300만 주 넘겨요. 이 추세라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얘는 최대 500만 주까지도 터질 수 있어요. 500만 주. 500만 주가 작지 않아요. 3천억이기 때문에 3천억이면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3천억이면 뭐 그래도 한 5위 전후에 놓여져요. 그러면 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5MA, 20MA 정도의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감싸 안고 돌려야 되지만 이건 뭐 완벽한 기준이 되진 않아요. 이게 요 추이 추세 나와 있는 범위에 요걸로 잡는 게 낫겠다. 옆에 부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중립범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립 범위로 표현해 주는 거는 5MA, 20MA라도 거래가 이제 수반됐기 때문인 거고. 근데 저 정도 거래 가지고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부분, 두 번째 칸, 여기도. 뭐 장악은 못했지만 더 원래는 더 밀리고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전 박스를 안 칩니다. 너무 좁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뜨죠. 변형 샛별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변형 샛별형. 그리고 삼선 전환도로 보면은 장악형. 장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넘길 때 기준 거래 터져 있잖아요. 일단은 거래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터진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라니까. 첫 번째는 저게 터졌는데도 거래대금이 600억, 700억이야. 예를 들면 네이처셀처럼. 거래대금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은 거예요. 네이처셀. 더블 올려놓고 무지하게 세게 나갔는데 걔는 몇 년 전부터도 슈팅은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조막손이 있는 거지. 큰 손이 막 거래 크게 돌리고 흘러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 거래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일봉이니까 1,500만 주가 채 안 되는데 1,500만 주 잡고 5만 원 기준 잡으면 750억, 1,000억도 안 나왔다는 거야. 거래대금 20여 년에도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매매. 개인에서 혼자 하는 매매. 네? 아시겠어요? 개인에서 혼자 하는 매매. 그다음 두 번째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꼬맹이들이 이거 뭐 망치형 떴어요. 거래가 없는데 무슨 이게 망치야. 거래가 없잖아. 뭔 망치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자기가 아는 상식, 코딱지만한 상식, 우물안 개구리식의 그런 상식 가지고 장악형이 떴어요. 여기 요거 굉장하네. 요거.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내가 분명히 교육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다니까. 어? 초보니까. 근데 돈 받고 교육해 준답시고 또 돈 받고 종목 추천해 주는 것들이 저걸 상승 장악 확인형이다 해버리면은 그럼 빠따 맞아야지. 혼나야지. 그러면 4대 천왕 캔들 패턴에서의 기준에서 진짜 시뻘건 거는 뭐니라고 했을 때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장악형이 뜬 거예요. 거래 터졌잖아. 5MA, 20MA 거래가. 전날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조금 약하니까 우리는 안 들여다보는 거고. 이때 거래가 1,500만 주에 주가는 5만 원이 아닌 위로 올라와 있으니 평균 뭐 예를 들어 계산하기 편하게 6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그럼 900억. 그럼 우리는 공격적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 하다못해 검증도 안 되고 대주 지분율도 안 되는 HLB 그걸 보는 게 나아. 변동성 매매를 할 거면. 이해되세요? 어디서 전화가 온 걸까? 제 건가? 아닌데. 전화기를 지금 무지하게 갖다 놔놨더니 여기서 전화 왔네. 이것도 불법이네. 0068. 응? 여보세요? 국제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리 사무국입니다. 본인 명의라는 등기 오선물이 있으니 사인하시고 찾아가시. 네 명이로 왜 있어? 저 법인폰인데. 나 진짜.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장악형이 떴죠. 그리고 오늘의 기준은 강도 있게 드리는 게, 캔들 패턴을 떠나서, 또 캔들 패턴에서도 뭐가 돼요? 갭상승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장악 확인형이 되는 거지. 삼선 전환도로 확장을 해서 보면. 그렇게 해서 갭상승의 양봉인데 거래가 지금 시간 기준의 양봉이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500만 주도 넘긴다 그랬죠. 그럼 거래량을 이렇게 올려놔 버릴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소 범위에 의미 있는 이제 저점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을 잡으면 최소 범위의 기준에 의미 있는 점을 여기 48,000원으로 잡을 겁니다. 저는. 바로 밑에는 벌써 도달이 됐잖아. 54,000원씩 6만 6,000원을 목표로 잡아. 48,000원에서 요 기준 뭐 예를 들면 58,000원이라고 이걸 기준 잡으면 68,000원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그러면 오늘 거래가 어떻게 해서 이 정도는 벌써부터 500만 주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느냐. 전제 조건은 고점을 계속 넘겨야 500만 주예요. 그렇게는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지. 500만 주라는 특정적인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고점을 넘기면 계속 넘겨서 1억 주가 터집니다가 아니라 500만 주라고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500만 주의 기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 역산을 합니다. 거래 역산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거래 역산이라는 표현보다도 이런 기준을 설정합니다. 야, 오늘 하나 시스템 손바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팅 나오면 지금 프로는 계속 매수야. 기간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 시스템의 거래 대금에 지금 10시가 넘었으니까 이제도 고점을 한번 넘겨주면 500만 주 이상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돌려주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돌려주면 충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뭐 조금만 꼬리 달고 돌리면 하나 시스템은 강세로 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자, 거래량의 기준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응? 최소 1,500억 정도가 돼야 된다. JYP 지금까지 1,500억이 안 나왔어요. 거래대금이. 강세는 뛰더라도. 네이처스를 말씀드렸죠. 그쪽 다 하나 오션도 슈팅이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에서 좀 편안해지면 하나 오션도 편입 잡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점 대비 1% 이상 돌리면 매수 기준 설정을 잡을게요. 두 번째 기준은요. 루닛이라든가 JYP, 루닛이라든가 HLB 같은 경우는 어제 거래 터졌잖아요. 거래대금 뭐 3위, 4위. 그 거래대금을 형성할 수 있어야 돼, 연속적으로. 그래, 루닛은 오늘 기준 거래량을 1,0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1,000만 주. 개장 초에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이고 되돌리는데 우리가 이제 JYP를 지금 교육하다 보니까 루닛을 못 잡아드린 건데 루닛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뜨죠. 농담이 아니라 뭐 손절 차익 실현 잘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돌리잖아. 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개장 초에 어차피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 수식을 윤정두가 만든 거 아니에요? 개장 초에 진입 들어가고 나서 고점 찍고 탈퇴했어. 그럼 개장 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아주 짧게 내고 나오든 손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되돌릴 때 편입 기준이 다시 잡혀요. 우리는 이제 만약에 들어갔다면 오늘 저점 대비해서 2% 돌릴 때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려서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61,400원이니까 2%면 1,200원 잡고 63,600원, 63,500원, 1.5 이렇게 해서 63,500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2,000원이면은 3% 매매하려고 들어가. 근데 문자가 나가면 전체가 나가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한 거지 사실은. 응? 어찌됐든 뭐 그런 맥락에서의 기준을 잡는 거고. JY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럼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종목이라고는 딱 5개 나와 있습니다. 이 캡처해서 이제 VVIP 방에는 또 올려드릴 거예요. 종목 검색기 대단하지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루닛이나 HLB가 딱 떠줘. 금요일 날 루닛하고 삼성전자가 떠줘. 펩트론도 떠줘. 그래 나서 삼성전자 미친 듯한 슈팅, 또 루닛 상한가, HLB 상한가. 이런 종목 검색기가 있어. 오늘도 루닛, JYP, 한국가스공사 딱 뜰론만 떠. 수십 수백 종목이 뜨는 게 아니라 뜰론만 뜬다고. 요거 이제 검색기 받으시는 방법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검색기는 총 4가지 수식이 있어요. 근데 4가지 수식 모두 그냥 요 3종목뿐이 안 나와. 4가지 수식 모두 얘 3종목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수십 수백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지금 수십 수백 개 종목이 나오잖아요. 윤종도 건 딱 요거 뿐이 안 나와.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미국장 표 식사 전에 시간 되면은 작업해서 지금 내가 한 3번 얘기했을 거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얘기했나? 이번에는 오늘은 갖고 와야 돼. 오늘쯤에는 어제쯤이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른 게 일정이 막 겹쳐지다 보니까 그걸 다 작업을 못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글로벌 비교 차트하고, 왜냐면 애플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 기준에 지금은 이제 한번 전체 시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려드렸죠. 유료방에는 다 올려드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 이렇게 활용하시면 들어가고 포착되고 나서 들어가고 4%까지 확대되고 루닛도 개별 매매 기준 이것도 좀 더 전략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 뭐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매매가 중요한 건데 뭐 계속 제가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검색기 기준에서의 기준인데 교육 마저 하시면은 저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들이 다 이거예요. 이런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기준에 루닛 1000만주 잡아드렸잖아요. 아, 오늘 또 작업이 많아지네. 원고 작업자. 오늘 변동 거래량 루닛하고 JYP 두 가지 들어가야 돼요. 루닛 JYP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슈팅이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뭐 7개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일단은 루닛 JYP. 어제 루닛하고 HLB 못 뜬 게 좀 아쉽네. 자, 결론은 이제 루닛 1000만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루닛이 1000만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장 끝나고 1000만주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JYP는 최소 300만주면 나오면 된다라고 들어간 거거든요. 150만주란 말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루닛이 1000만주다 그러면 개장 초에 100만주 터지고 양봉. 그러니까 100만주 터지고 양봉을 떠나서 100만주가 터져야 돼. 9시 10분까지. 터졌어요? 오늘 터졌어. 터지고요. 그러면 9시 반까지 20%, 200만주 터지고 양봉, 10시까지 30%, 300만주 터지고 양봉. 지금 이제 10시 28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일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애들은 대부분이 이 거래량, 10시까지 거래량을 충족을 해요. 충족을 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가 돼? 양봉이냐 꼬리 달렸느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매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나머지 거래가 수반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JYP는 250만 주가 최근 거래량 최고의 거래량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럼 300만 주 터지면 1,800억 정도로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줄 수 있어. 그럼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다 9시 분까지 30만 주, 9시 반까지 60만 주, 10시까지 90만 주가 터지면 돼. 근데 150만 주야. 그럼 150만 주 나누기 3 해주면 50만 주잖아요. 그럼 오늘 500만 주까지도 터질 수는 있다. 그러려면은 슈팅이 계속 고점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누가 끌어올렸어요? 개장 초에 프로그램이 매도였고 개인 선호 창고는 소폭의 매도였어요. 지금 개인 선호 창고 키움은 어떻게 돼? 38만 주에 37만 주 매수니까 소폭의 매도입니다.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얘기했잖아. 어제 같은 경우에 루닛의 3%, 2.5% 이런 매수가 외국의 기관 투자자에서 들어왔는데 개인 선호 창구도 매수이였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외국인으로 잡혔고 그리고 키움 쪽의 매수 우위는 그게 오히려 기관으로 좀 잡힌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맹신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관 투자자보다는 외국계 투자자. 어찌됐건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이 쓰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당장의 수급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주식 수가 이제 3,55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저물량이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64,000원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이 수급이 최소 0.3, 10만 주 이상 들어오고 다른 데서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야 좀 좋겠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제한적이야.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을 직장 다니시고 시간이 있든 없든 장 끝나고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중에라도 회의 끝나고 나서 난 들어올 수 있어요 해서 들으셔야 되고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듣고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문자 한 통 딱 받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계시면 그게 이제 불편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추이 추세 일주 월봉을 봤더니 추이 추세로는 가져가더라도 불편함이 없다가 첫 번째 기준이 돼요. 불편하지 않다 단기적으로. 다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다. 그래서 주력으로까지는 편입하는 기준은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여기서 주춤거리던 수급이 조금만 살아나 주면은 오히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범위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 검색기 이제 어디서 받고 이제 교육 어디서 받는지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도 되고 뭐 어제 같은 경우나 그런 흐름들의 기준. 어제 기준에 VVIP방 보시면은 사실 HLB하고 루닛을 공식적인 오늘 JYP처럼 공식적인 매수 사인을 문자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개장 초에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 그 가격에서도 이제 살 수 있다. 갭상승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56,000원대, 57,000원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안타깝게 이제 알테오제는 어제 그냥 잘라냈고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오히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손절도 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이제 오늘 기준에 편입 기준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설정 범위가 이런 상태에서 57,000원 삼성전자 매수, 또 삼성전자 동영상 전략 2시간 20분짜리 일요일 새벽에 야간에 해드린 거, 하나 시스템 28,000원대에도 매수, 오늘은 좀 눌려있어요. 28,000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공방. 그리고 보시면 루닛 얼마? 55,800원 뭐 이렇게 됐습니다. 55,500원. 근데 이제 검색기에 뜬 거는 54,000원대 뜨고, 중요한 건 이제 금요일 날 뜬 거죠. 금요일 날 보시면은, 그래서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건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뭐 오늘 얼마 터질 수 있겠다. 터지니까 그 정도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그런 해석을 해드린 거고, 루닛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15일 날 금요일 날 44,000원에 떴어요. 44,000원에 떴고, 그리고 검색기 이렇게 55,500원에 또 뜨고,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거네. 제가 이거 잘못 넣어놨구나. 어제 온 거에서 좀 바꿔놔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HLB 테라프리릭스 뭐 회사명도 저도 잘 몰라요. 14%, 23%. 그리고 뭐 HLB 이런 식으로. 그리고 루닛 부분은 아마 캡처해 놓은 게 없다고 치고 요 기준 55,500원. 그리고 요 날은 이렇게 검색기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떠 있는데, 요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루닛, 그 다음에 HLB까지. HLB가 10% 포착의 상한가인데 정확히는 66,400원부터니까 21% 수익이에요. 어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검색기에 뭐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뜬 정도 수준이니까. 금요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슈팅. 그러니까 금요일 날 51,400원에 뜨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뭐 활용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도 이제 그 이전에 벌써 다 떠 있죠. HLB 뭐 슈팅 범위도 그렇고, 슈팅 범위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큰 내용은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뭐 수익 범위 같이 잡아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메타방 기준의 계좌 수익 범위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어제 기준에 23%고 오늘도 1.95%까지 올랐는데 제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강보합 이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나 시스템 지금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지난 11일 날 사기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5월 말 이후에 거래가 없었어요. 알테오젠 18만 원, 19만 원 편입 이후에 기준에서, 그죠? 거래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11월 11일 날 가상 계좌 1억 계좌 기준에서 4% 하나 시스템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래일수 기준에 7거래일에, 근데 그대로 유지가 아니라 매수, 매도. 그렇게 해서 2거래일제 12.95, 3거래일제 14.52, 4거래일제 20.97, 5거래일제 21.24, 그리고 6거래일제의 기준을 저기다 제가 안 넣어놨네요. 6거래일제 기준이 위에 있나요? 어제 것까지 보시면 뭐 좋지, 이왕이면. 어제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것까지 보시면 23.17, 28,800원일 때 23.17이니까 오늘 고점이 또 28,800원이었네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소폭 18%인가 내려와 있어요, 수익 범위가. 근데 지금 1월 달에 우리가 1월 29일, 1월 말에 종가 기준이 시장 지수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 2,500이 살짝 깨진 2,497. 지금 이제 2,400부터 스타트잖아요. 응? 100포인트 더 밑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가 13만 원대, 현대차가 19만 원대인데 지금 절대 하이닉스가 약한 게 아니에요. 또 엔비디아 이제 실적 나오고 안 하면은
또 그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더불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삼성 간다고 얘가 못 가거나 그런 흐름은 없어요. 결론은 1월 이후에 이제 시장이 10% 그러니까 2,750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프로그램 좋네요. 하나 시스템 지금 올라왔을 때 계좌 수익률은 27.299, 포트폴리오는 72%, 41거래일 만에 뭐 훌륭하죠. 그때 기준에 HPSP 뭐 하이닉스 그리고 HLB 우리가 HLB 뭐 욕을 하고 뭘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명확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수베타시스 그다음에 그 당시 기준에서의 거래가 HLB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 위주였어요. 뭐 하나 시스템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 시스템 지금 뭐 메타방 위주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 한데 얘는 지금 11월 달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3위입니다. 이번 달에 시가총액 70위짜리가 그러니까 얘 위주에서 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강보합으로 들려져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은 지금 세 종목만 나와 있어요. 겹쳐지죠? 세 종목만 나와 있고 우리 이제 계좌 손익 부분은 21.2% 정도인데 오늘은 매매가 없었어요. 그 위에서 한번 짧게 움직였으면 좋았는데 원체 이제 빠르게 변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에 저점 찍고 이제 1% 이상 돌리고 있어요. 얘도 좀 몇 거래 6거래일째 조정인데 좀 과해요. 거래가 없더라도 뭐 들어가실 수 있는 위치로. 문자는 좀 아껴서 보내겠습니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이제 계시는데 좀 혼란스러워 하시거든.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내고 JYP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래가 둔화돼요. 500만 주까지 넘기려면 64,000원, 64,300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가 이제 둔화되죠. 점진적으로 둔. 그래도 250만 주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최소 범위. 그리고 조금만 슈팅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기준에 유튜브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단 윤정도를 검색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녹화를 다 듣고 계시겠냐 이거지. 중간에 끊기도 하고 안 듣고 내 돈이 들어가는데 내 돈 쉽게 뭐 공짜로 어떻게 쉽게 돈 좀 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에 애들한테 휘둘리게 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누르시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공략주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시스템 HLB 루닌 뭐 레이처셀 펩트론 이런 애들에 대한 전략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도 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위주에서 이제 많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거래가 지금 거래대금 기준이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또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 옆으로 이제 2주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고 나 조금 전에 그런 종목 검색기 받고 싶어요. HTS 버전은 유료 회원도 안 드려요. HTS 버전은 HTS 버전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서 보는 이 버전은 일단은 그 강연에 4분기에 한번 마지막으로 강연회 하려고 하는데 대관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강연회를 진행할 때 빠르면 4분기고 늦으면 내년 1월, 2월이 되겠죠. 그때 기준에 110만 원짜리 혹은 220만 원짜리 호텔 강연회를 할 거예요. 그때 기준에 검색기를 HTS 버전 이렇게 매수매도 사인 나오는 HTS 버전 한국가스공사다 그러면은 정확히 매수 나오고 탈퇴 그다음에 재진입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루닛이다 그러면은 매수 뭐 재진입 탈퇴 복잡하죠. JYP다 처음에 매수 사인 나왔는데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여기서 매수매도 막 진행됐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매수하고 손절 범위 2% 잡아놓으면 되잖아. 그죠? 뭐 별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슈팅 매도시는 없죠? 유지하고 있으면 돼. 이거 HTS 버전이고요.
MTS 버전은 아까 이제 보신 뭐 이런 기준이 됩니다. 뭐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에 계속 이렇게 2만 원, 19,000원대부터 떠요. 어쨌건 2만 원, 뭐 캡처한 게 21,000원, 23,000원, 지금 얼마? 3만 원 넘기고 눌림목인데 23,000원대, 28,000원대. 그러면 2만 원에서 40% 하냐? 시가총액이 5조가 넘는 그런 종목에서의 40% 수익과 소형 잡주에서의 뭐 우연찮은 수익과 다르죠. 그런 면에서 보시고 잠시만 지금 이거 뭐를 올려줬지? 아이디를 왜? 우리 그 저 내부에서도 비번 공유하면 안 돼요. 하도 그 해킹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이제는 철저하게 아이디 비번 다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서 검색 이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2시간 30분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2시간 30분을. 더보기 누르면은 검색기 신청하시는 이런 방법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외부에 계신 분들 능동적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VIP 방으로 오셔야 돼요. 자산 규모가 윤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30-40% 정도 되시는 분들이 무료 방송 보시는 분들의 30-40% 되시는 분들이 자산 규모가 대부분이 얼마? 대부분이 1억 이상이세요. 무조건적으로 VVIP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새로 들어오신 킹마스터님 같으신 경우도 VVIP 이제 들어오셨는데 한 달을 하시더라도 VVIP로 오시는 게 맞아요. 뭐 2+1, 3+2 아니야. 무조건 VVIP로 오시는 거예요. 수익을 내실 분들의 기준. 나머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 방송에서 또 접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면 되잖아요. 오시면은 교육 자료는 무궁무진해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던 윤정도인데 삼성증권에만 교육 강좌 40강을 넣었는데 2000년 초반에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갔지. HTS 알고리즘 제공했지.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그거는 역사에 기록이 없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대 7번. 그 업체가 없어요, 사실은. 메이저 쪽에 나오는 뭐 한국경제TV나 MTI나 MBN 그거 뭐 생길 때부터 다 나가줬던 방송이잖아요. 뭐 한경은 뭐 10년 이상. 또 2016년도에 또 송재 대표 부탁으로 2017년도구나. 와우파의 또 교육 기준에서 1년. 하루에 뭐 방송 겹치기 출연할 때는 한국경제TV만 5번씩. 한국경제TV 매출 전부 다 올려놨고 가격 다 올려놨고. 없어요. 뭐 대표라고 나오잖아. 대표로 나오는데 다 혼자 하는 거야. 사무실 있는 친구들도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사투자 자문업을 낸 게 2001년도에 윤정도가 일반 전문가 중에서 윤정도가 1호고 그러고 나서도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직원 한 그때 기준에 한 10대 명. 그럼 그게 업계 최고였어. 지금 이제 막 몇십 명씩 데리고 있는 애들은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그냥 막 전화 돌려서 보이스피싱하고 아버지 제가 어저께 뭐 종목 드렸죠 뭐 이런 애들. 그 쓰레기들. 그거는 정상 업체가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이너 쪽의 기준에 협찬사들이 이제 생긴 거. 그게 이제 다 그런 내용이죠. 검증하는 애들 내보내서 그냥 막 가입하세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사무실이 있지. 돈 내는 쩐주 따로 있고 방송 나가는 전문가 따로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들도 다 들여다 보셔야 돼요. 다 달라 그러세요. 정회원님들 유료회원들은 다 드리니까. 이런 내용들이 9시간짜리입니다. 9시간짜리인데 지금은 막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죠? 검색해도 신기하고 막 공부도 하고 싶고 기초 공부도 하고 싶고 캔들도 보고 싶고 다 있어요. 뭐 윤정도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쿠팡 치고 쿠팡에서 사시면 돼. 쿠팡에서 팔고 있어. 쿠팡에서 여기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팔고 있어. 교재를 이렇게 팔고 있는 쪽이 있다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팔았다가는 아까 얘기한 그런 친구들 어린애들 어떻게 될 거야?
난리 나지 환불. 야 이거 오류야 하고 한 명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벌었던 몇 년 벌었으니까 한 100억 이상 벌었지 매출을 다 토해내야 돼. 한국경제TV가 싹 토해내야 돼. 안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거짓을 팔았잖아.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뭐 무슨 뭐 비타민제를 팔아먹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그러면 다 환불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그 자격도 없는 친구가 그랬다면 더더욱.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그냥 사업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내가 다 잘했는데 이깟 거 이 주식 하나 가지고 나 이렇게 속이 상해야 돼? 있다고 주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시스템은요, 저점 대비해서 한 5%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3에서 5% 정도, 그 정도 등락 범위. 왜냐면 거래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이제 월등히 터져야만 앞전고점을 넘겨요. 그러면 그 터진다는 조건이 뭐 예를 들면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11시 기준까지 그래도 200만 주 이상 넘겨야 되면 이거 슈팅 나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그 다음에 12시 기준까지 한 400만 주가 터지면 이거 오늘 슈팅 나오겠는데? 왜? 마감 때까지 한 1000만 주 볼 수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 많을 때가 1400만 주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가 170만 주야. 올라올 수 있는 한계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싸서 들어올리는, 치고 들어올리는 쪽의 수급의 강도가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JYP가 더 이상 위로는 안 사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근데 위에 매도 물량 쌓였죠. 그럼 이런 거 뚫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뚫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스템 같은 경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6만 7천 주까지 매수 들어와 있고 개인선호 창고 일부 매도가 있는데 뭐 안 보이는 쪽도 매수가 있을 수 있죠. 얘도 위에 많이 쌓였어. 저거를 기존에처럼 한 방에 막 20만 주씩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럼 거래가 터지지. 근데 지금 안 사잖아. 안 사는데 기도하고 있을 수 없어요. 20만 주씩 사라. 20만 주씩 사가지고 슈팅 나와라. 그잖아. 그래서 터지고 나면은 움직일 수 있겠다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메타방 말씀드리는 게 이제 VVIP 방은 5% 비중이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추세로 계속하면 되고 메타방은 100% 비중을 갖고 움직이는 거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차익실은 또 절반 이상을 차익실은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매물을 한번 주면 출렁거리고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자고요. 자, 전략 올려놓습니다. 전략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진단해 드릴 텐데 지금 11시 다 돼가죠.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 이제 DS 단석 말씀하셨는데 12시까지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DS 단석 길게 녹화를 하든 좀 단편적으로 짧게 진행을 해드리든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